캐나다 이씨 유학교사 퇴사 그리고 새로운 곳에서 도전. 벌써 유학교사로 일한 지 5년차입니다. 실습을 포함하면 6년차라고 할 수도 있겠네요. 현재로서는 캐나다 이민이 많이 힘들어진 상황이지만 여전히 이씨 유학교사 이민을 생각하고 있던 분들이 많이 있는 것으로 압니다. 유학교사의 구직 현황을 많이 궁금해하는 것 같아 제가 최근에 구직 활동을 한 경험을 공유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 일을 했던 곳은 캐나다 안 다른 곳에도 지점이 여러 개 있는 반이 10개 있던 대형 프랜차이즈 지점이었습니다. 두 번째는 반이 9개가 있던 규모의 사립 데이케어였습니다. 저는 두 번째 데이케어를 10월 17일에 그만두고 휴식 없이 바로 그 다음 주인 10월 20일부터 몬테소리 스쿨에서 다시 새롭게 일을 시작했습니다. 현재 새로운 직장에서 새로운 접근 방식에 적응을 하면서 배우는 자세로 열심히 일하고 있습니다. 이전의 데이케어는 둘 다 플레이 베이스였고 현재 다니는 곳은 몬테소리를 하는 곳입니다. 두 가지의 다른 점은 나중에 영상을 따로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데이케어는 선생님들의 인앤아웃이 참 많습니다. 많은 이씨 선생님들은 왜 현재의 데이케어에 만족하지 못하고 다른 곳으로 옮기고 싶어 하는 걸까요? 대부분의 직장인들은 다들 사직서 한 장 정도는 항상 가슴속에 품고 있다고 합니다. 저 또한 마찬가지였습니다. 인펀트 반에서 일을 하는 것은 체력적으로 힘들 때가 많습니다. 집과 직장의 거리가 먼 것도 특별한 목적이 있지 않은 한 좋은 것은 아닙니다. 예를 들면 PCPNP 서포트를 받아야 한다거나 LMI 지원을 받아야 하는 경우가 되겠죠. 그러나 이것 또한 현재로서는 서포트를 받기가 힘들어 크게 이유가 되지 않고 있습니다. 또는 매니저의 불공평하고 불합리한 매니지먼트 때문에 이직을 고려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지금은 EC 선생님들을 쉽게 구할 수 있기 때문에 매니저들은 선생님들의 상황을 크게 살펴주거나 고려해 하지 않습니다. 그래도 영어를 잘하면 상황은 달라질 수 있습니다. 가끔은 직장 동료들과 마음이 맞지 않을 경우에도 이직을 고려하기도 합니다. 다른 반으로 옮기고 싶어도 옮겨지지 않는 경우도 있으니까요. 본인이 퇴직 의사를 밝히고 그만두는 경우는 그나마 나은 경우입니다. 하루아침에 퇴사를 통보받고 바로 짐을 싸서 내보내는 경우도 주변에서 쉽게 볼 수 있었습니다. 그나마 2주 노티스를 주고 그만두게 하는 경우는 낫다고 할 수 있습니다. 개개인마다 다양한 이유가 있을 수 있습니다. 어디를 가나 100% 만족할 곳은 없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이미 적응한 곳을 떠나 새로운 곳에서 다시 시작하는 것도 쉽지는 않습니다. 그래도 용기를 내서 새롭게 도전을 해보아야 좋은 기회를 만날 수 있다고 봅니다. 아침 7시에 출근하는 얼리 시프트를 9개월 정도 하던 제가 레이트 시프트를 하게 되었습니다. 9월 한 달 내내 6시 마감을 하고 늦게 퇴근하다 보니 아이들 케어가 쉽지 않아 집 가까운 곳으로 옮기고 싶어졌습니다. 가끔 레이트 픽업을 오는 진상을 치는 부모가 있어서 힘든 날도 있었습니다. 그동안 인디드를 통해 계속 구인 광고는 보았으나 마땅한 곳이 나오질 않았습니다. 그날도 늦게 퇴근해서 아이들 저녁 먹이고 설거지까지 끝낸 후 식탁에 앉아 인디드에서 온 이메일을 체크하고 있었습니다. 평소에 계속 눈여겨보고 있던 집 근처 데이케어에서 IT 선생님을 구한다는 공고가 올라와 있었습니다. 인디드로 어플라이를 하게 될 경우에는 인플로이가 요구한 질문 몇 가지를 입력해야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냥 이메일로 이력서와 커버레터를 보내라고 하는 곳도 있습니다. 지금 직장에서는 관련 경력에 관한 다녔던 직장과 잡 타이틀을 쓰고 컨택트 인포메이션에 풀네임, 이메일 어드레스, 사는 도시, 전화번호를 입력하게 되어 있었습니다. 그날 밤에 바로 인디드를 통해 이력서를 올리고 인터뷰가 가능한 날짜를 써서 제출을 했습니다. 다음날 오후에 인터뷰 날짜를 확인하는 전화를 받을 수 있었습니다. 마침 그 다음 주 월요일에 휴가를 냈던 참이라 그날 인터뷰를 보기로 했습니다. 아빠가 일이 바빠서 미리 휴가 신청을 해놨었습니다. 센터에서는 전화 통화 후 이메일로 정리해서 보내주었습니다. 인터뷰 날짜와 시간,
그리고 주소가 적혀져 있었습니다. 데이케어 위치는 이미 이씨 공부하러 학교 다닐 때부터 자주 지나다녔던 곳이었던지라 잘 알고 있었습니다. 또한 제가 가지고 가야 할 서류들에 대해서도 안내가 되어 있었습니다. 3 references, first aid certificate, resume, professional status, 크리미널 레코드 책. 다음날 바로 이메일로 서류를 다 보냈더니 잘 받았다고 답신 메일이 왔습니다. 9월 마지막 월요일 아이들을 학교에 데려다주고 집에서 잠깐 쉬다가 11시 면접 시간에 맞춰 갔습니다. 10분 정도 일찍 도착해서 잠시 기다렸다가 인터뷰를 했습니다. 인터뷰 시간은 약 15분 정도 걸렸습니다. 면접 보러 가기 전 질문지를 만들어서 준비를 했었는데 그 중에 몇 가지 나온 것으로 기억합니다. 인터뷰 질문에 대한 것도 따로 만들 예정이니 다른 영상으로 확인하세요. 제가 월요일 면접 11시였는데 그 이후로도 면접이 다음 날까지 계속 잡혀 있었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인터뷰 마지막에 그 다음 주 월요일까지 연락이 없다면 채용이 되지 않는 것으로 알라고 하는 말을 해주었습니다. 인터뷰도 많이 하는 것 같았고 면접 시간도 그다지 길지 않아서 그다지 큰 기대는 하지 않았었습니다. 한번 면접 보고 붙겠냐 싶었죠. 목요일이 지나고 금요일 오전까지 연락이 없어서 틀렸구나 싶은 생각을 하던 참이었습니다. 그런데 딱 브레이크 타임에 합격 전화를 받을 수 있었습니다. 언제 출근할 수 있냐고 물어봐서 현재 일하고 있기 때문에 2주 노티스는 줘야 한다고 했습니다. 매니저는 가능하면 20일 월요일부터 출근을 했으면 한다고 해서 확인 후 연락을 주기로 했습니다. 잡 오퍼를 이메일로 보내달라고 하니 바로 이메일로 보내주었습니다. 잡 오퍼에는 웨이지와 프로베이션 기간, 베네핏, 식리브 폴리시, 시프트 스케줄, 그리고 30분의 브레이크 타임이 제공된다고 써 있었습니다. 시급에 대해서는 시작할 때에는 결정된 시급보다 좀 낮게 시작했다가 3개월 수습 기간이 끝나면 제대로 된 시급으로 받기 시작한다고 되어 있었습니다. 보통 경력자가 데이케어를 옮길 경우에는 매니저가 3개월 일하는 것을 보고 최종 결정을 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두 번째 데이케어에서도 3개월 후 수습기간을 마치고 제대로 된 지급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요즘은 6개월 수습기간을 주는 곳도 있는 편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에는 전에 이메일로 보낸 서류를 가지고 와달라고 써 있었습니다. 남편과 상의 후 그날 밤 바로 잡 오퍼에 오케이 한다는 내용으로 답신 이메일을 보냈습니다. 다음 단계로 전에 다니던 데이케어 매니저에게 사직서를 작성해서 바로 보냈습니다. 퇴직 의사, 마지막 날, 그동안 고마웠고 마무리 잘 하겠다는 내용을 쓰면 됩니다. 데이케어 매니저에게서 그 다음 주 월요일 아침에 사직 의사에 대한 컨펌을 이메일로 받을 수 있었습니다. 매니저는 내가 왜 이직을 하기로 했는지에 대해서는 저랑 친한 선생님에게 먼저 물어봤다고 합니다. 집 근처이고 몬테소리에서 새로운 방식의 접근법을 배워보고 싶어서라고 이야기했다고 합니다. 랩타임에 시간을 내서 오피스에 가서 매니저에게 그동안 고마웠고 마지막까지 잘 하고 가겠다고 하고 이야기를 마무리 지었습니다. 제가 옮기는 센터에 대해서 물어보길래 집 근처의 몬테소리 스쿨이라고 말해주었습니다. 매니저와 이야기를 마친 후 같은 교실에서 일하던 다른 두 분의 선생님에게도 이직하게 되었다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분들은 아쉬워하는 마음이 크다고 했지만 저의 새로운 도전에 아낌없이 격려를 해주었습니다. 이직이 결정되자 마음이 바빠졌습니다. 부모님들에게 그만두다는 이야기를 해야 할 타이밍을 잡아야 했기 때문입니다. 센터에서는 따로 선생님이 그만둔다는 공지를 보내지는 않습니다. 마지막 주 월요일부터 부모님들에게 말하고 작별 인사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부모님들도 많이 아쉬워하면서도 저의 새로운 도전을 응원해 주었습니다. 정든 아이들과도 후회 없이 이별을 할 수 있도록 더 많이 놀아주고 더 많이 안아주고 사랑해 주었습니다. 이직을 하게 되면 그동안 정든 아이들과 이별하는 것이 가장 힘든 일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아이들에게 줄 선물 팔찌를 만들면서 그동안 즐거웠던 추억들이 주마등처럼 스쳐 지나갔습니다. 그 당시 반에 있던 인펀트 아이들과 토들러 반으로 올라간 아이들 줄 팔찌까지 다 만들었습니다.
아이들과 제 이름으로 만든 팔찌는 모두 22개였습니다. 선생님들 구두백도 만들어서 돌리고 아이들에게는 팔찌와 과자를 넣은 구두백을 주었습니다. 부모님들과 선생님들에게서 많은 택지 선물을 받았습니다. 여러 부모님들과 인스타그램을 주고받아서 저희 귀요미들과 여전히 연락을 하고 지내고 있습니다. 몇 명의 아이들은 센터 근처의 커뮤니티 센터에서 매주 금요일 사커 클래스가 있습니다. 지난 11월 초에 방문을 했습니다. 아이들이 너무 반가워해주고 안아줘서 행복했습니다. 12월까지는 수업이 있다고 하니 그 전에 또 한번 만나러 가볼까 생각 중입니다. 그리고 고맙게도 2명의 부모님들로부터 생일 파티 초대를 받았습니다. 11월 말에 1명, 12월 초에 1명의 생일이 있으니 저에게 아이들을 볼 기회가 2번이 더 있네요. 갑자기 한 달 안에 이직이 결정이 되었습니다. 영주권자가 되고 신분이 자유로워지니 집 근처 데이케어로 옮기고 싶어졌습니다. 2번째 다녔던 데이케어도 편하고 좋은 곳이었습니다. 보통 직장 퇴사 시에는 2주 노티스를 주면 됩니다. 본인은 의사이든 고용주의 의사이든 말이죠. 하지만 예고 없이 퇴사하게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데이케어를 5년 동안 집에서 참 멀리도 다녔습니다. 그중 3년은 버스를 갈아타고 다녀했던 뚜벅이 생활이었습니다. 차로 운전해서 가면 20분이 안 되는데 버스를 이용하게 되면 적어도 1시간 전에는 집에서 출발을 했었어야 했습니다. 이제는 차로 6분 거리에 있는 곳으로 다니니 아이들 케어하기도 편해져서 좋습니다. 아침에는 세컨더리 아이들을 등교를 시키고 센터 가면 일 시작 전에 잠깐 커피 타임을 즐길 수 있습니다. 일이 끝나고 차가 막힐 일이 없어 집에도 금방 갑니다. 제가 살고 있는 캐나다 밴쿠버도 유아교사 일자리 잡기가 참 어려운 시기입니다. 그나마 경력자들은 구직을 하기 쉬운 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지금 다니는 데이케어도 인디드 공고에 2년 경력으로 조건이 나와 있었습니다. 그리고 랭귀지란에 잉글리시는 리콰이어드였고 그 외에 옵션으로 바이링구얼이라고 써 있었습니다. 캐나다, 특히 밴쿠버는 이민자가 많으니 선생님들은 무조건 바이링구얼이지만요. 웨이지는 그나마 경력자를 구해서 다른 곳보다는 좀 나았습니다. 지금은 경력자들에게는 이직이 쉽지 않은 것이 웨이지를 인상해서 가기가 어렵기 때문입니다. 난프라핏 데이케어 웨이지는 그나마 나은 편입니다. 현실을 반영한 웨이지를 받을 수 있으니까요. 경력자가 인터뷰를 하게 되면 가감히 받고 싶은 금액을 이야기하는 것도 하나의 전략이라고 봅니다. 지금 구인 공고가 올라오는 웨이지를 보면 제가 일을 처음 시작했던 2021년이나 별반 달라진 것이 없는 것 같습니다. 물가는 그동안 엄청 올랐는데 2번의 보조금 인상에도 불구하고 유아교사의 시급은 제자리 걸음입니다. 그나마 내년까지 IT와 SN을 가진 EC 선생님들에게는 특별 보조금이 있으니 다행인 거죠. 캐나다 EC 유아교사 카페들의 많은 글들을 보면 구직 활동이 여전히 쉽지 않다고 합니다. 경력자들에게는 본인들이 원하는 조건을 찾기가 힘들고 경험이 없는 분들에게는 여전히 문턱이 높으니까요. 게다가 지금은 PR을 가지고 있거나 시민권을 갖고 있는 선생님도 많이 있어서 영어를 어느 정도 잘해야 하기도 합니다. 앞으로는 EC 유아교사로 일을 하기 위해서는 경력과 영어가 더욱더 필요하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이번에 저는 운이 참 좋았던 것 같습니다. 한동안 이직 생각을 접고 있었는데 좋은 기회가 와서 바로 잡을 수 있었으니까요. 물론 저도 새로운 데이케어 생활을 하다 보면 생각했던 것과 다른 점을 느낄 수 있을 것이라고 봅니다. 하지만 확실한 것은 저는 점점 적응을 잘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저의 새로운 도전을 많이 응원해주세요. 구독, 좋아요, 댓글은 영상을 만드는 데 큰 힘이 됩니다. Thank you for watching.